오늘 어제죠 어제 오늘 이제 헤드라인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셨어요.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뼈 있는 농담을 잘 하시죠. 이게 농담 같지만 진담 같기도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뭔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한 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농담을 잘하세요. 그런 농담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것이 통신보안 유머였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시진핑 주석이 그 유명한 이제 샤오미 폰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뜸 대통령께서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 통신보안 됩니까? 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물어봐요. 네. 근데 다행히 뭐 시진핑 주석이 당시에 백도어 있는지 확인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맞받으면서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로 끝나긴 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약점, 중국 전자제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딱 건든 거지. 그러면서 또 중국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이런 이제 반전이 되긴 됐는데 대통령께서 농담을 하시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이런 화법을 잘 구사합니다. 그래서 농담이 그냥 웃기려고 하는 사실 농담이 아니에요. 대통령님 유머를 이렇게 잘 듣고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다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시진핑 주석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 깎일 수 있는 그런 유머일 수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절묘하게 받아치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고 또 그걸 이제 그 통신보안 즉 중국 전자제품의 어떤 보안에 대한 우려 이걸 또 대통령께서 직접 해소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중국 방문 죄송합니다. 중국 방문하셨을 때 샤오미 폰을 개통을 해가지고 직접 들고 셀카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뭐 휴대폰 강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이제 샤오미 폰의 안정성을 검증해 준 거죠. 검증해 준 거예요. 이거 봐라, 뭐 대통령이 써도 문제 없는 폰이다. 이런 거를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일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정청래를 만나서 야, 대단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반명입니까? 혹시 반명이세요? 이게 농담이라도 사실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는 그죠? 유머죠. 뭘 진담으로 그러시지 않았겠지. 진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닌가? 그 이제 어쨌건 뭐 영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유머인지 진담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여튼 전원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반명이세요? 이 얘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샤오미 통신보안 됩니까? 뭐 이런 유머인 건지 아니면 진짜 정색을 하고 반명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건지. 그래서 이제 정청래를 이제 사상 검증한 거죠. 사상 검증. 반명이냐 너? 그 순간 시겁하지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도일까? 물론 뭐 이제 정청래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친명입니다. 우리 모두 친명입니다. 우리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뭐 이러면서 모면을 하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했을 거예요. 그걸 농담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등골이 서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다 떠나서 아니 민주당 여당 대표한테 반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반명일 수는 없잖아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반대를 하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어쨌건 간에 반명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이 정청래에 대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 드러난 거죠. 이번 이 만찬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시겁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이제 또 말로 다시 확인을 했잖아요. 예, 우리 모두 친명이고 친청이다. 물론 뭐 뒤에 대통령께서는 당의 어떤 화합, 예, 당의 이제 뭐 갈등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뭐 이런 이제 측면에서 하신 발언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당대표가 반명이냐라는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 당 내부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건 드러난 거죠. 자, 관련해서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가졌는데요. 만찬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농담 섞인 대화였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반명입니까 물으니까 우리 모두 친명 친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은 청와대의 청이군요.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할까요? 뭐 하면서 그 농담 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빵 터졌죠. 빵 터졌고요. 네. 당에 계실 때만큼 충분한 그 현장 사정을 잘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 최고위원들 또 당에서 오신 의원들은 현장을 다니니까 현장 얘기를 많이 해달라. 본인이 당시 모르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당내 지도부 공개 충돌이 있었던 상황, 그걸 고려해서 혹시 반명이냐 이런 질문 던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이성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이야기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신임 지도부를 만나다 보니까 분위기가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뭐 농담처럼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뭐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의 그 지금 이 시각은 소위 말하는 언중육을 말속에 뼈가 있다. 그건데 그 사실 공교롭게도 어제 새로 이 최고위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이제 열린 그 최고회의에서 결국은 지금 그 이 당원 한 표로 하는 1인 1표 이 부분이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그 당규 개정을 하겠다. 지금 그 입장을 밝혔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뭐 그러한 양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일종의 이 그 세간의 해석으로는 대통령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말속에 뼈를 담아서 한 이야기 아니냐고 지금 보는 것인데요. 저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언중육을 또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주의 이 당규 개정은 상당히 아마 향후 당내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과 관련해서 상당한 그 이 지금 정치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은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뉴스 영상을 일단 함께 보셨습니다. 뭐 뒤에 약간의 이제 뭐 해석까지 덧붙여졌는데 뭐 이성윤은 이제 뭐 사실 다 아전인수하는 거죠. 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누구나 대통령 말씀을 해석하게 돼 있는 건데 이성윤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뭐 저런 말씀을 하신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고 거기 이제 방송에 출연한 교수는 이제 언중유골 아니냐, 말 속에 뼈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의 이제 속내를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대통령 말씀을 놓고 나름의 해석을 이제 덧붙이는 그런 차원에서 뭐 장님 문고리 잡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알지만 저는 분명한 건 있다라고 봐요. 당의 지금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거죠. 그게 이제 꼭 정청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지라도 정청래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반명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당내 갈등 상황이 좀 심각한 수준에 도달을 해 있고 어쨌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분열돼서 좋을 건 없잖아요. 닦아놓고 당이 하나로 화합을 해서 정부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서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당 내부에서 친명 친청 갈려가지고 싸움질하고
친청, 친명, 친문, 친명 갈려가지고 권력 다툼하고 이런 걸 대통령이 저는 원하진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이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정부와 당과 청와대가 호흡을 맞춰서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가자 뭐 이런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뭐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양측에 이제 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에 다 하는 얘기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청래는 자기 정치하지 마라. 너 반명 아니지 않냐? 너 친명이라며. 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지. 야, 너 친명이라며. 근데 왜 자기 정치해가지고 반명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친명이라면 본인 말대로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반명이 아니다 나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다 그랬잖아. 그럼 다 생각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친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서 목적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동지인 거야. 근데 정청래에 대해서 혹은 청래파에 대해서 반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정청래와 청래당이 하는 짓이 대통령의 뜻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컨대 제가 아무리 정청래가 믿고 정청래가 꼴 보기 싫다고 해도 정청래가 앞장서 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당에 전달하고 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당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면은 제가 아무리 깔라고 해도 깔 수가 있습니까? 예? 뭐 청래당이라고 아무리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도 갈라치기가 되냐고 그게. 근데 현실에서 자꾸 정청래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깔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가 말로만 친명이라고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친명이라는 걸 보여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야. 행동으로도 친명이라는 걸 보여줘라.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을 내놨어. 그 족바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바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제2의 검찰청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마치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뭐 정성호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검찰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 안을 만든 것처럼 선동을 합니다. 그럼 선동을 하면은 정청래가 진짜 친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안을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딴지 게시판 가서 이건 대통령의 뜻이고 정부안이 옳다. 응?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대통령한테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딴지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을 합니다. 뭐 이따위 얘기나 하면서 결국은 또 시간 지연시키고 대통령께서 당에서 요청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수기를 하라고 그리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당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말로만 친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뭐 법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 정치평론가지. 뭐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일관되게 정부와 안을 옹호하고 있잖아.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저는 친명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께서 승인하신 정부 안을 시청자들에게 우리 당원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친명 유튜버가 아니면은 방송 시작할 때 국민주권 정부를 지지하는 시청자 주권 방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저도 삼자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정부 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 스스로 나는 친명 유튜버다. 그리고 나는 이 국민주권 정부를 지지한다.
그것도 무조건 지지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부안이 옳건 그르건 간에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당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게 제 책임인 거예요. 왜 제 책임이 되냐 하면은 뭐 제가 뭐 정부에서 녹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왜 책임이 되느냐? 제가 친명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친명이 아니고 그냥 정치 유튜버야, 진보 유튜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은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제 의견도 낼 수 있고 이렇죠. 근데 제가 스스로 친명이라고 제 방송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예. 또 친명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편에 서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정부에서 저한테 월급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명파리를 해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명파리를 하려면 친명 이재명 정부를 옹호하는 방송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면 명파리를 안 하든지. 제가 유튜버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몇몇 유튜버들을. 말로는 친명이다, 뭐 찐명이다 라고 명파리를 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정부가 비난받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싹 입 닫고 같이 까고 앉아 있어요.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장관 같이 까고 앉아 있잖아. 문조털레 애들하고. 이게 어떻게 친명이에요? 명팔이지 그거는. 그래서 정청래도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명팔이를 한다라는 거야. 본인은 친명이다라고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친명다운 행동을 하라는 거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친명이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반명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니 그게 우리가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에서 반명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죠. 아니 역대 민주당 정부의 여당 대표 중에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당대표한테 반노입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대표한테 반김입니까? 이런 얘기 한 적 있냐고. 아니면 문재인이 이낙연한테 반문입니까? 이런 얘기 한 적 있냐고.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언제가 있냐고요.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정청래는 창피한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거야. 본인이 반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반명은 아니지만 친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럼 뭐 비난할 건 아니지.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저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친명이라고 해놓고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뉴스 화면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만찬이 있었던 날 최고위원회에서 뭐 친청이 제대로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1인 1표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친청이 제대로 들이받았어. 그게 이제 이게 비공개 회의에서 들이받는 거하고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들이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 근데 어쨌건 뭐 공개 회의에서 강두구 의원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또 황명선 의원까지 정청래 1인 1표제 강행 문제와 관련해 갖고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내 친명 친청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런 인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 준 거예요. 근데 그날 어떻게 또 만찬이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냐면은 그걸 당의 그런 갈등 상황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그게 과연 당 지도부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을 해봐라. 정청래는 정청래대로 그렇고 또 나머지 친명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다 정청래 책임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당내 의견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들이 좀 진지하게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들이받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 대통령 집권 초기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맞죠. 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될 이런 시점에 당 안에서 친명 친청이 나눠져가지고 들이받고 있는, 공개적으로 들이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당내 갈등을 좀 최소화해달라, 뭐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런 뜻이라고 봐요. 그럼 당내 갈등을 유발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갈등 상황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겠습니까? 최고위원 9명 중에 4명이 반대하고 있는 이걸 왜 무리하게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추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당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아니 안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하면 이런 갈등 상황이 유발이 되겠냐고. 뭐 그에 대한 저는 질책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제 지도부 최고위원들은요, 지금 막 열받죠. 깝깝합니다. 지금 정청래가 저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무가내로 폭주를 하고 있는 걸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크실 거라고 보는데, 저지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1인 1표제 강행하는 거를 저는 저지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걸 당에서 잘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유연하게 저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친명 최고위원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1인 1표제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내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싸울 일 없잖아. 그죠? 친명 60명 모아가지고 중앙위원회에 수정안을 내라. 1인 1표제 수정안을 내라.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하러 싸워. 뭐 토론할 건 토론하되 저렇게 갈등 노출시키지 말고 그럼 우리가 수정안을 내겠다. 조용히 절차대로 하면 되잖아.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 뭐 왜 싸워. 그 수정안 올려가지고 표결하면 되지. 그래서 1인 1표제를 시행을 하되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 이렇게 이제 수정안을 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조용히 표결해가지고 다수의 의견대로 가면은 싸울 일 없잖아요. 간단하잖아. 예? 뭐 페이스북에다 막 글 쓰고 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논쟁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민주적 절차대로 해결을 해라. 예. 조용히 수정안 내서 조용히 그냥 해결해라. 응? 그래야 좀 대통령께 부담이 좀 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